자, 먼저 수업에 앞서서 저는 6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상체에서 일단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태환경 교육. 성취 기준으로는 생태환경 시를 낭송하고 친구들과 작품에 대한 소감을 말할 수 있다. 저희 수업 의도는 이 낭송을 통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 수업에서 사용한 웹엑스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컨텐츠를 공유했고요. 담벼락을 통해서 학생들과 협업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학생 간 실시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전에 저희 반 아이들과 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먼저 했다고 가정을 하시고 시를 낭송하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화산을 탐사하고 그 다음에 개화산 식물의 이름을 삼행시로도 지어보고 그림으로도 나무판에 표현해서 나무에 직접 걸어주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자석 만들기도 해서 붙였고요. 그 다음에 먹이사슬 놀이도 하고 손수건에 생물 스탬프도 찍는 활동을 했습니다. 개화산 생태 탐사를 한 학생들은 시로도 표현해보고 그림으로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김용택 동시 콩 너는 죽었다 노래를 따라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영 학생, 네, 네, 콩 너는 죽었다 이 시를 접한 경험 있나요? 네. 노래를 들으니까 어땠어요? 콩타자를 하는 기분이 실감났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콩타자 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는 세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직접 쓴 생태 환경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 시를 창작한 의도를 다른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질문 대장 놀이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을 담벼락에 글을 남기고 친구들한테 답글도 한번 달아보고 평가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시낭송회를 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지정하면 그 학생이 첫 번째로 시를 낭송하고 시 창작 소감을 간단히 밝힙니다. 발표한 학생은 다음 발표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모든 학생이 낭송을 마칠 때까지 반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께서 중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시 낭송은 화면에 나오는 시를 낭송하고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멋진 시를 낭송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적당한 목소리로 낭송합니다. 그 다음 리듬감을 살려서 낭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낭송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직접 쓴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 벌레야 저리 가. 제발 내 시선에서 얼쩡대지 말고 책 불가능한 꿈 따윈 쫓지 말고 나랑 놀자 가로등아. 유난히 밝은 가로등빛 아래서 벌레들은 그림자 잡기 놀이에 재미 붙여도 난 저 멀리 어둠 속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을 비추고 싶어. 더 이상 그림자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 오늘 밤 별이 되고 싶어. 자, 이 시는 정말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로 표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멋진 시를 친구들 앞에서 낭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선생님 맨 처음 학생으로 오윤희 학생이 떨린다라는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떨린다. 다리가 떨려온다. 핸드폰 진동처럼. 양손이 떨려온다. 진동벨 울리듯이. 양쪽 눈이 떨려온다. 지진이 일어난 듯. 목소리가 떨려온다. 목에 쥐난 듯이. 자, 오윤희 학생은 이 시를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썼나요? 몸이 불안해서 떨려올 때 내가 관찰했던 사물을 통해서 마치 내가 그때 장면이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상황을 잘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얘기 잘했습니다. 윤희 학생이 얘기한 대로 사물을 사람인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잘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자, 직박구리라는 시를 우리 함지혜 학생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목 직박구리. 삑삑 직박구리가 편지를 보낸다. 삑삑 집과 아파하고 있어. 삑삑 쓰레기 버리지 마. 삑삑 바다가 아파하고 있어. 우리 지혜 학생은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었나요? 직박구리를 보면서 본인의 환경을 좀 잘 아름답게 잘 만들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직박구리가 보기에는 지구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너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경고의 메시지도 이렇게 날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직박구리의 마음을 지혜 학생이 아주 잘 표현한 시 같아요. 자, 다음은 도룡뇽입니다. 우리가 개화산에 올라갔을 때 직접 도룡뇽을 관찰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학생이 이를 낭송해 볼까요? 배수영 학생. 도롱뇽. 하늘의 고요함이 찾아오면 돌아왔던 도롱뇽. 숲이 숨을 쉬면 돌아오겠지? 하늘이 반짝이면 돌아오겠지? 밤 공기 서늘해지면 돌아오겠지? 자, 우리 수영이 학생은 어떤 느낌으로 이 도룡뇽이라는 시를 지었는지 한번 친구들 앞에 발표해 봅니다. 자연이 지금 많이 훼손돼서 도롱뇽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갈 곳이 없으니까 도롱뇽의 마음이 돼서 숲도 숨을 쉬고 하늘도 반짝반짝 밤 공기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자연이 더 좋아지면 도롱뇽도 다른 것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영이 학생은 도룡뇽이 개화산에 더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모험은 어떤 친구가 발표를 해볼까요? 주혜민 학생. 나는 사람들이 씻어버린 플라스틱 조각. 오늘도 벌써 여러 곳을 다녀왔어. 거대한 바다 쓰레기섬, 말한 정글. 돌고 도는 모험, 언제쯤 멈출까? 혜민이 학생은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시를 지었나요? 주변에 많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보고 그 플라스틱이 되어서 이런 시를 써봤어요. 그 버려진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것들이 먼 바다까지 흘러가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모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화산 연주자는 김건아 학생이
개화산 연주단을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산 연주단. 개화산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개구리 소리는 도당도당 작은 묵. 빗소리는 토독토독 캐스터네츠. 새소리는 삐리리리 피리 소리. 개화산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건아 학생은 개화산 연주단을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었나요? 의성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의성어, 소리를, 자연의 소리, 사물의 소리를 빗대어서 개화산의 연주단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아주 잘 표현한 시였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반딧불이는 우인정 학생. 반딧불이. 밤중에 반딧불이 애벌레가 숲으로 간다. 몇 걸음 가다가 반짝, 몇 걸음 가다가 반짝. 따라오는 친구가 어두울까봐 제 앞길어 두어도 뒤 밝히며 간다. 연정이 학생은 반딧불이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었나요? 반딧불이의 반짝임을 친구와의 우정과 배려를 비유해서 지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으로 반딧불이를 연관시켜가지고 시를 잘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대장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대장 놀이는 선생님이 한 명의 학생을 지정하면 그 학생이 자신이 낭송한 시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대장을 선생님이 뽑겠습니다. 네, 우현장 학생이 낭송한 시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네,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작년에 여행을 갔다가 반딧불이 투어를 갔었어요. 그 반딧불이들이 나무에 올망졸망 모여서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정이 학생이 다음 질문 대장을 뽑아주세요. 네, 이소영 세 중에서 직박구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작고 귀여워서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수업한 소감을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서로 좋아요 하는 평가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채팅창에 담벼락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를 눌러서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낭송회를 한 소감을 친구들과 한번 간단하게 나눠요. 그리고 친구들의 의견에도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자, 여기에는 뭐 그림도 이미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박구리를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그림을 여기에다가 같이 첨부해도 됩니다. 색깔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있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누르면 두 번째 게시물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친구 중에서 삐영이 학생이 한번 시를 낭송한 소감을 적은 것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못 보다가 만나서 얼굴도 보고 직접 지은 시도 읽으니까 새롭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한 명만 더 해보겠습니다. 함지혜 학생. 저는 지난 시간에 생태 활동을 통해서 관찰했던 여러 가지 동식물의 감정을 해서 제 감정을 대신 새가 표현해주고 반딧불이가 표현해주는 것들을 시를 지어보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보면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댓글 다는 게 있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오른쪽에 길게 창이 뜰 텐데 맨 하단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생태동시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생태 동시에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쓴 생태 동시를 국립생태원에서 하는 공모전에 여러분들이 응모해 보는 것도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까이에는 산이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망초도 있고 나비, 도롱뇽, 잉어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내일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이제 컨텐츠를 아까 했던 걸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시에 대해서 제가 한다 그러면 주석 기능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들도 저한테 한번 써보려고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주석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승인을 해주면 선생님들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또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자, 지우개 기능도 있습니다. 자, 뭐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웹엑스를 접하기 전에는 웹엑스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줌을 많이 활용하고 줌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4월 초에 그 웹엑스, 줌,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을 연수 자료로 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직접 모든 걸 다 테스트를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이제 줌을 쓰려고 했는데 줌이 보안에 취약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수업 중에 어떤 사람, 지금 저는 미팅하고 그 미팅 잠그기를 지금 했거든요. 자, 이 상태면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줌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유용한 그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웹엑스를 써봤거든요. 그 웹엑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웹엑스를 쭉 지금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줌은 웹엑스의 직원이 나가서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수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업방을 잠갔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지각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 교사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뜹니다.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그 친구를 클릭하면 그 학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얼굴이 2개가 나오죠. 네. 깨끗하게 나오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 다음에 좀 약간 흐릿하게 나온 거 있죠. 냉장고도 보이고 이렇게 뒤에. 요거는 웹캠이에요. 저는 보통 와이파이는 스마트폰으로 접근해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PC, 그러니까 교실 컴퓨터는 웹캠이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집사람 학교에서 웹캠을 빌려다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동시에 설치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접근해요. 근데 이게 웹엑스가 좋은 게 호스트가 동일한 아이디로 3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하우링은 발생하는데 하우링을 제거하는 방법은 마이크를 꺼놓으면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 이메일 우리가 접속하잖아요. 내 이메일을 다른 이메일을 통해서 접속하면 하우링이 현저히 적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시험하면서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방학 중에 웹엑스 사이트에 가면 이제 3달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3월 달에는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학년 선생님들하고도 연습을 많이 하고. 저희 학교는 4, 5, 6학년이 다 웹엑스로 지금 수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그 시설이 좋냐? 절대 아닙니다. 웹캠도 없고요. 그냥 노트북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유선으로 된 그 교실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그 온라인 수업,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웹캠을 제가 이렇게 닫아도 제 얼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트북보다는 학교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유선으로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가 아니라 유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면 데이터가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선생님 얼굴은 맨 처음에 보여주고 맨 끝에만 보여주면 돼요. 계속 컨텐츠만 이제 올려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대신에 아이들은 그 화면을 다 켜놓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화면을 켜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딴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그 컨텐츠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아이들 얼굴이 다 안 보이는데 대신에 이제 웹엑스에 그 동시에 한 3명 정도 아이가 영상이 보여요. 그러면 옆으로 가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끄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원래 이제 소모임, 제가 이제 토론 수업도 해봤거든요. 토론 수업도 충분히 저희는 그 푸른 사자 완인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482 관광은 꼭 필요한가 찬반 토론을 수업을 했어요. 그 웹엑스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근데 그 소모임 방을 따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모임에는 선생님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 그 소모임 기능이 줌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웹엑스에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 소모임 기능을 혹시 만들 계획이 없냐 그랬더니 9월 버전에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웹엑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새로운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하니까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일단은 제가 3월 달에 그 2학습터를 이제 출발해가지고 2학습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충 이렇게 긁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웹엑스를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웹엑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연수를 해드리고 다 인프라를 다 구축해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무료일 때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4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습터만 쓰시다가 컨텐츠 기반만 쓰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연수해 놓은 것을 자료를 보고 직접 이제 실물화상기의 자료로 컨텐츠를 비추면서 웹엑스로 수업을 해봤더니 훨씬 이게 편하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웹엑스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1, 2학년이잖아요. 저는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같은 거를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스마트 기기들을 조금 다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튕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아이들은 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학년은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EBS 유선 방송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저는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근데 2학년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요. 웹엑스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EBS로만 만나잖아요. 그럼 EBS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동화책 같은 것도 읽어주고 그런 시간으로 또 가지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2학년 선생님 중에. 자, 그래서 저는 1, 2학년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 했을 땐 100%로 이거를 운영하기보다는 일부 이렇게 조금씩 접근해서 조금씩 시간을 확대해 가면서 괜찮다 싶으면 모두 다 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봐요. 1, 2학년은.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고 한 3일 정도는 애들 깨우기 바빴어요. 전화로.
수업 들어와야지. 이제 그런 애들이 저희 반에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한 3일 지나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이게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는 거의 제가 전화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이제 단톡방을 운영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뭐 학부모님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매일 아침 오면 수업 일정에 대해서 제가 올려주고 뭐 준비물 같은 거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소통하는 그 시간을 알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닌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2학습터를 초창기에 했잖아요. 2학습터 초창기에 하다가 그 쌍방향 수업 웹엑스를 하면서부터 2학습터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온라인상의 좋은 컨텐츠를 웹엑스에서 동시에 이렇게 공유해서 수업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도 제가 부여할 수 있고 과제 확인도 웹엑스에서 직접 여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제가 이 학습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간학습을 안내하잖아요. 주간학습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단톡방에서 올려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학습터를 들어가서 또 두 번째 또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웹엑스에서 밀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도 학습자 환경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를 받고 거기서 또 처리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와이파이가 성능이 좋은 집 아이들은 끊김없이 잘 들린다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약간 그 딜레이 타임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수업을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교사한테는 이게 다 보입니다. 배수영 학생이 지금 비공개로 채팅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고 채팅은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면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자라고 아이들하고 맨 처음에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뭐 채팅하고 그러지 않아요. 웹엑스나 줌이나 다 유료예요. 그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개인이 살 수는 없고요. 학교의 그 호스트 라이센스 정책이라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 윈도우즈 10을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쓰잖아요. 네. 그렇게 사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웹엑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대 100명이고요. 제가 한 70명 가까이 해서 연수를 해봤어요. 웹엑스로. 다 가능합니다.